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의 80%는 랜덤 채팅 등 채팅 앱을 통해 이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16살 여학생이 랜덤 채팅 앱에 접속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여중생을 가장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등록하지 않았고 소개란엔 16살 여중생이라고 적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는 내용인데요. 대화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틀간 온 100여 건의 메시지를 분석해본 결과 이들이 밝힌 평균 나이는 29살. 51%는 성적인 대화를 걸어왔고 42%는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부분 상관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돈을 더 주겠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랜덤 채팅 앱은 휴대전화 또는 실명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도입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능을 갖춰 만 12세, 16세 이상 청소년도 가입 가능한 랜덤 채팅 앱에서도 성적인 대화나 만남 요구가 빈번하게 이뤄졌고 만 18세 이상으로 이용이 제한된 앱 역시 부모 등 성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면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실명인증이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고 우회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서비스하다가도 다 중단하고 다른 걸 또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여중생, 여고생이라고 검색하니 수십 개의 채팅방이 검색됩니다. 지난 5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지적됐는데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지금 카카오 오픈 채팅의 각종 음란 채팅, 성매매, 성범죄와 도박, 사기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통로로 활용되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여기 노출되고 있습니다.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통신비밀 보호 영역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어 있어서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나갈 건지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수사 당시 운영자 조주빈은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며 공유방에 접속할 때 신분증 등의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고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판단받다 보니까 사후에 증거 능력이 부정되거나 혹은 이제 수사관이 처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가 곤란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법제화되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계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만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활용할 수 없고 주민등록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가상인물의 신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신분증이 아니라 가상의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어야 수사관의 개인 생활이 보호가 되는데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안 나고 있으니까 수사관들이 수사를 잘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한 현재는 범죄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위장 수사를 활용할 수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이른바 함정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아동 청소년인 척하면서 말을 걸어서 이렇게 유인하는 방식도 쓰고 있거든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수사 기법이 좀 쌓이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찾아다니는 방식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국회에는 아동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법정 형량을 1년 이상에서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16세가 지금 안 된 사람들하고 그냥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그거는 강간으로 지금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년 이제 형을 받게 되는데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거나 이렇게 성매수적인 그러니까 돈을 좀 지급한 부분만 되면은 그게 1년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이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심리적인 그 약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쉽게 악용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문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책임지지 않아 왔다라는 거죠. 지금 플랫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어떤 대응들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성인들도 걸려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말할 것이 없죠. 근데 그 부분도 제대로 보호를 못 해오고 그냥 내팽개쳐 왔던 이제 그 현실이 엠번방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몸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그런 컨텐츠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공기처럼 거기 익숙해져 버리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경험하게 했는가. 아주 많은 가해자들이 애정 표시였는데 장난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힘이 있는 쪽에서 힘이 없는 쪽으로 흐르는 폭력이고 범죄다. 이슈 탕탕탕 지혜룸입니다.